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게 되면 사실은 증인도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주의 깊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증인이 기억을 왜 하는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왜 제일 계엄을 컸습니다. 예. 증인 신문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라든지 더군다나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도 아닌 사본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심히 형사 절차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사본을 열람 등사에서 가져가셨고 증거 의견 밝히실 때 그러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와서 원본 대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장하시면서 이 신문을 막겠다는 거는 이제 이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 진정성립 진행한 후에 원하시면은 저희가 원본 가지고 와서 원본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말씀하신 별건 사건이라는 거는 그럼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증인의 조사받은 사건이 아닌 피고인 한덕수라든지 다른 피고인과 관련돼서 그 자료로 제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증거 신청하면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홍재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된 수첩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피고인 한덕수가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참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절차적인 권리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수첩 내용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덕수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박성재 장관이 메모한 것에 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진관련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메모인데 한 장짜리 그 부분도 이미 제출할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성, 그 다음에 제출 당시에 제출자가 다른 사건에도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지 동의를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바로 현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운 게 이런 주장들을 해주셨으면 미리 제가 재판부께 지금 이게 무제한설, 제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었고 원본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보류라는 의견만 내놓으신 채 갑자기 오늘 증인을 불러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철호. 네, 앉으십시오. 네. 네, 재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질문하시죠. 홍철호 씨,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네. 그다음에 향후 사건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는 직함이나 존칭을 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성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증거 목록 1번에 순번 10번 605쪽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10월 24일에 내란 특검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2회 조사 받으신 내용 기억나시죠? 재판장님, 네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증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은 지금 이 홍철호 증인에 대한 별건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이 사건의 그 증거 목록에 보면은 어떻게 이 사본이 제출되어 있는지 아무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즉 수사보고라든지 이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어떻게 해서 제출했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보고가 없고 그다음에 수사보고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수사보고서에 복사본을 붙여놓은 것은 증거의 원본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조서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사보고는 또한 수사관의 주관적 보고일 뿐 그에 첨부된 조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피고인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다툴 권리를 전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증거는 정식 기록 정보 촉탁이나 등사 손질을 거치지 않은 수사관이 임의로 복사해 첨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 사본은 조서의 성립 증거 능력 인정을 갖추지 못한 전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진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조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 증인신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위법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밝힙니다. 이미 이 사본을 열람 등사해서 가져가셨고 증거 의견 밝히실 때 그러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와서 원본 대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장하시면서 이 신문을 막겠다는 거는 이제 이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 진정성립 진행한 후에 원하시면은 저희가 원본 가지고 와서 원본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라든지 더군다나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도 아닌 사본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그것은 심히 그 형사 절차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사건에 현출되는지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아무런 게 없습니다. 수사보고라든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원본과 동일 여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해가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재판장님 추가로 한덕수 변호인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예, 추가로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마 원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피신 조서는 별건의 피신 조서고 별건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별건의 증거를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제시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원본을 아까 검찰에서 나중에 가져와서 제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본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피신조서도 아니고 그다음 진술조서도 아니고 별건에서의 증거로 사용되던 지금 피신조서를 별건의 증거를 들고 와서 이 사건에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일 경우에는 증거물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압수영장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가져와서 증거를 쓸 수가 있지만 증거 능력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진술조서 또는 피신조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시 자체도 지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말씀하신 별건 사건이라는 거는 그럼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증거물일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건에 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이라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사건에서 예를 들면 다른 사건에서 뭐 피신 조서를 받았거나 진술을 받은 것을 이 사건에서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복사해서 쓸 수 있다 또는 원본 대출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서면 같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뭐 성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록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투시든지 하지 별건에서 작성된 서류라고 해서 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 잘 어떤 예. 절차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그 절차가 바로 진정성립 인정 절차입니다.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의 경우에는 사본을 가지고 사본을 제시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뭐 예, 원본성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와서 네, 그건 확인하면 되는데 동일성 인정할 수 예, 있습니다. 별건 말씀하시길래 그 지금 무슨 취지 잘 이해가 별건의 안 돼요. 피의자 신문 조서기 때문에 진술 조서로서 진정 성립을 하려는 겁니다.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뭐 그건 좋은데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사본 자체에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본을 원하시면 사실은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사실 좀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뭐 법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재판 절차에서 대체로 사본으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뭐 원본 확인 절차는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증인신문이 오전에 안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오후에도 추가로 증인신문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확인을 예, 특별히 오후에 하시든지 예, 아니면 뭐 일단 진행을 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네, 협의하시면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오후에 원본 대조할 수 있도록 해보고 찾는데 지금 저희 사건들이 국수본에 이첩도 가고 이렇게 많이 절차들이 좀 진행됐어가지고 이 원본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에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변호인들께서는 사본에 근거한 진행 자체를 뭐 거부하시는 걸로 보여서 아마 뒤에 보완하는 식으로 안 될 것 같고 예. 오늘 그냥 없이 진행하시고 예. 뭐 증인을 다시 나오라고 해서 뭐 확인하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추가 증거로 신청하려고 하는 게 이원모 피고인하고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이 전국 참고 자료나 박성재 수첩 확보 권한을 밝히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신 부분 때문에 추가 증거 신청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 양 얼마 안 되는데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박성재 수첩 전국 참고 자료는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재판부께서 안 보시고 이 증인한테 뭐 기억 환경으로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뭐 그렇게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아예 차단된다고 하면 아예 말씀하셨던 이 출처를 지금 확인해 드릴 테니까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피신 조서 말고 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피신 조서 안에 전국 참고 자료하고 네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피신 없이 하면 이 자료는 제시는 해야 되니까 기억 환기가 필요합니다. 아 피신 말고 첨부돼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예, 점점된 자료 자체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지금 밝히는 영장이나 이미 제출서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뭐 의견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그 전국 참고 자료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 제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한 그 정확하게 수사 보고라든지 어떤 경위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제출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별도 그 지금 나와 있는 증인의 다른 사건에 관한 당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그 증인의 조사받은 사건이 아닌 피고인 한덕수라든지 다른 피고인과 관련돼서 그 자료로 제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증거 신청하면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게 다른 사건에서 예컨대 압수가 됐거나 이미 제출된 그런 증거물인데 이것이 이 법정에서 또는 이 사건에서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다면 이 법정에 현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변호인들께서 이 압수영장이나 각종 수사 보고서들을 추가 증거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추가 신청하는 건데 그게 현출되면 안 아니 된다는 이 사건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별건에서 압수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인 압수영장 사본들하고 이미 제출서하고 이미 제출 압수목록 교부서 같은 것과 포렌식 원본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시켜 드리려고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는 압수물이라는 걸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영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지금 예컨대 홍철호 이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압수물인데 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적법하게 압수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건 그 사건에서 별건에서 적법하게 압수가 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지금 압수가 된 적이 없는 지금 증거라는 것이죠. 그 박성재 전 장관의 수첩의 경우에는 이 피고인 한덕수가 그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리고 그 수첩은 박성재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성재 장관의 예를 들면은 뭐 출국 금지 조치 지시라든지 수용 공무원 확보라든지 수사 인력 지원 지시라는 그런 압수수색 목적에 의해서 발부된 것이지, 이 사건 직무유기나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돼서 그 압수수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압수수색 예. 이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그 압수수색의 목적으로 지정된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때문에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의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박성재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수첩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피고인 한덕수가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참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절차적인 권리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장이 수첩 내용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덕수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박성재 장관이 메모한 것에 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실관련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논의는 재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건 사건에서 적법한 압수영장으로 증거물을 확보했을 때 타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부 하급심에서 합리적 관련성이나 예측 가능성 등으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판시한 이 하급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소제기한 것 자체가 12월 4일 당정대 회의부터 시작됐다고 했고, 박성재의 12.3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수첩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그 영장에서 압수했고요. 그래서 합리적 관련성, 예측 가능성, 방어권 보장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그 메모와 관련된 부분도 홍철이 이미 제출된 전국 그 전국 자료 메모인데 한 장짜리 그 부분도 이미 제출할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성, 그 다음에 제출 당시에 제출자가 다른 사건에도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지 동의를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바로 현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운 게 이런 주장들을 해주셨으면 미리 제가 재판부께 지금 이게 무제한설, 제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었고 원본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보류라는 의견만 내놓으신 채 갑자기 오늘 증인을 불러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재판장께서 좀 소송 지휘를 하셔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고인 한덕수 변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이 증인신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물을 때 그 제출된 자료는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한덕수 변호인은 이것을 준비 절차나 일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점을 먼저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박성재 장관의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압수된 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이 사건에 박성재 장관이 조사받은 사건이 아닌 이 사건 개별적 구체적 관련이 없는 이 사건에 어떻게 그 수첩이라든지 또는 그 증인 홍철호가 조사받은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그것이 아무런 절차 없이 그 제출하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맨 처음에 나왔던 뭐 사본 문제도 있고 원본과 사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압수영장을 먼저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오늘 절차는 제시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재판부께 현출시키지 않고 증인한테 기억 환기용으로는 제시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재판장의 결정에 따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실 추가로 신청하시더라도 그 변호인들이 보고 또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뭐 별건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는 뭐 저희가 결정할 문제긴 한데 그래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의견 듣고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 그 영장 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막 진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예. 일단 그 제시 없이 해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저기 나오시긴 하셨는데 오늘은 제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만 쭉 진행을 예,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제가 뭐 준비기를 한번 더 하든지 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그러면 정인에 대해서는 제시 없이 진행하는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아마 정인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증인 그 제시를 이제 해드리려고 했던 건 조사 받으실 때 그 기억 환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공방이 있었던 그 제시 부분은 조사 받으실 때 피해자로 조사 받으실 때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제시했었던 서류 이제 보여줬던 네. 예, 그 내용에 대한 거라 가지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진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4월 22일부터 2025년 5월경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셨죠. 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실은 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합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국회 업무, 정당과의 업무 이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수석실입니다. 예, 고 증인께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셨던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어떻게 진술하셨냐면은 국정과제 현안에 대해 정무 전략기획 및 국회 정당, 사회 지도자, 직능단체 등과 소통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와 지자체와의 소통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라고 진술하셨던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예. 증인이 이제 정무수석으로서 이제 어떤 업무 수행하셨습니까? 초기에 이제 제가 정무수석으로 되고 나서 업무 파악이 끝난 다음에 뭐 이재명 그 당시 야당 대표와의 그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소 업무가 임기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예, 요것도 조금 불명하게 말씀하셔갖고 조사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셨냐면은 정무수석은 비서실 최선임 수석 비서관으로서 네. 주로 대국회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여야 원내대표와 교섭하고 정치권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합니다라고 진술하셨던데 이것도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정무수석실 산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비서관이 4명이었고요. 예. 이제 1, 2 비서관 그리고 기획하는 이제 비서관이 또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 하는 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기획 쪽은 이제 정무기획비서관 맞나요? 네.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 말씀하신 건 지방시대비서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실황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매일
오전 8시경 실시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하고 매주 일요일 오후에 실시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었죠. 네, 이 회의를 실수비라고 통칭 실수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일명 대수비도 있었습니까? 네, 대수비는 언제 개최되고 실수비하고 대수비 차이는 뭐 어떤 겁니까? 실수비는 이제 비서실장님을 줄여서 실이라고 하고요. 예. 대통령을 줄여서 대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최되는 시기의 차이가 따로 있나요? 실수비, 대수비가? 날짜가 상이합니다. 날짜가 달려요. 둘 다 정기적인 겁니까? 간헐적으로 뭐 안 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 정례 회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이제 소통하실 때는 텔레그램이랑 시그널을 이용하셨다고 했죠. 주로 그런 편입니다. 증인은 정무수석의 업무 수행하시면서 주로 그 당시 여당의 어떤 의원들하고 이제 자주 소통하셨습니까? 원내대표도 상대고 당대표도 상대고 또 일반 의원님들하고도 또 친서관계 있는 분들하고도 또 대화 상대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이 이제 조사 받으실 때 그 주로 여당 원내대표, 당 대표, 정책위 의장하고 소통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권성동하고 이제 소통 많이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권성동하고는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추경호는 소통 많이 하셨습니까? 예. 증인이 어떤 정책이나 현안이 있을 경우 대통령과 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신 게 맞죠? 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예. 채널입니다. 예. 증인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해서 정책 현안 등을 논의하는 일명 당정대 회의 잘 알고 계시죠? 네. 통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정대 회의가 개최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요, 야간요, 잔뇨로 고생하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 모집합니다. 그게 조금 그 시작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예. 어떤 때는 이제 당이 요구할 때도 있었을 거고요. 예. 또 우리 대통령실이 현안이 있어서 한 수도 있고요. 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최초의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버튼을 누른다는 거 이제 개시되는 그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먼저일 수도 있고 당이 먼저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통상적으로 당정대 회의 시에 참석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은 이제 거의 고정 멤버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실장, 또 정무, 홍보, 뭐 그 정도가 이제 고정 멤버고. 예. 그럼 현안 있을 때 이제 주무장관 참석하시고 뭐 이렇게 그때 다르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부는 그렇습니다. 정부 측은요. 네. 예. 그럼 대통령은 참석 안 합니까? 당정대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당정대 회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정대 회의가 개최될 때 증인께서 하시는 이제 구체적 역할 좀 설명해 주세요. 회의 개최될 때. 저는 이제 뭐 당정대 회의에서의 제가 주요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귀담아 듣는 정도입니다. 그 이제 소집할 때요 참석 인원 범위를 정한다든지 그건 통제를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가지고 예.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당에서 요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참석 여부, 참석 범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하면 증인께서 당에 연락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회의하자 참석 인원 범위 정하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정대 회의가 이 진행되기로 됐을 때 결정됐을 때 개최되기로 결정됐을 때 그 개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증인이 보고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안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고 같은 겁니다. 별도의 보고는 없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는 대수비 때 예. 전체적인 정부에서 우리가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 대통령실이 참모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당정대 회의 개최 여부는 딱히 특별히 보고 안 하고 회의 결과가 있을 때 대수비 때 보고를 드린다는 겁니까? 뭐 대통령이 꼭 아셔야 될 사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 업무처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항, 의대 정원 증원,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수 현안에 관련해서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 한동훈 사이에 이견하고 갈등이 좀 있었죠. 저는 총선 끝나고 들어갔는데요. 총선 끝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최상병 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런 건들이 이제 이미 선거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들에 관한 것들은 아마 언론에 나온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 추경호는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4시경 총리 공간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하셨었죠. 12월 4일. 그 다음 날. 예. 예. 개엄 다음 날. 그렇습니다. 예. 당정대 회의가 아닙니다. 예. 그냥 이런저런 분들이 예. 온 거지. 당정대 회의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모임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모임입니다. 이 언론에서 당정대 회동 그건 언론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언론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당정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얘기해 주시면 예, 됩니다. 예, 예. 당시 당정대 회의는 누가 소집해서 개최됐습니까? 계엄 다음 날 있었던. 경황이 없어서 잘 재판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본인 증인이 그 당정대 정식 모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당정대 모임이라고 그 명칭을 부여해서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12월 4일 모임 그렇게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당정대 회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이유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당정대 회의라고 하는 거는 당과 정부와 저희 대통령실 세 기관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모임에다 당정대라고 갖다가 용어를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요건이 안 돼서 당정대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당정대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거기 장관도 와야 되고 뭐 아니 그 일종의 각 저희 대통령실만 해도 비서실장님이 이 모임에 대해서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 주셨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당정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정대를 하면 그게 공식적인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도 와서 기록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기록을 하고 저희도 기록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12월 4일 뭐 회의 이렇게 하시죠. 예. 네.
26번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12월 4일 회의에 누가 참석했었습니까? 진술을 한 그대로. 진술 예, 그대로요. 제가 예. 그 말씀드릴게요. 예. 당에서는 추경호,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주호영 등 의원들이 기억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왔던 것은 기억이 불분명한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왔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신원식 그리고 제가 참석했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셨고요. 여기서 경찰관이 그 한동훈이 집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 알려주면서 최상목하고 박성재 등 국무위원도 오지 않았냐 했더니 증인이 맞다. 그때 최상목 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왔었다라고 진술하셨거든요. 조사 받으실 때. 그 진술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진술을 돼 있다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제 기억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의문이 아까 말씀하신 당정대 그 재판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정대의 구성 인원들이 다 모인 것 아닙니까? 이걸 당정대로 부르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종식 대통령실의 의견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저에게 이거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번 묻겠습니다. 통상적인 당정대 회의는 증인과 당이 소통해가지고 뭐 일정이나 의제 참석 범위 등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통상적인 당정대에서. 네. 그럼 이날 12월 4일 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통상적인 당정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제 지금 기억인데요. 아마 당에서 중진들이 대통령실에 12월 3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거 이제 25번 질문입니다. 이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증인. 네. 당시 회의 의제는 누가 정했고 어떤 내용의 의제를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까? 12월 4일 때. 의제가 그래서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뭔가를 듣고 싶고 이런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무엇 아니요.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예. 것을 대통령실에 있는 당사자들은 뭔가 더 알지 않을까 해서 예. 아마 중진들 위주로 오히려 대통령실을 부르는 그런 내용, 그런 뭐 하여튼 의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증인이 저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증인 말씀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증인 수사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비상계엄 이후 향후 전국에 대해 당정대가 모여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정대가 따로따로 각자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내란죄 특검 수사 등의 대응 방안 내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랬는데 예, 뭐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5다시 생략하겠습니다. 어, 26번 중에 국무위원 쪽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지금 이제 기억이 더 가물가물하신 건 이해하는데요. 조사 받으실 때 국무위원 쪽 누가 참석했냐 하니까 최상목, 박성재 참석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아마 그 조사하시는 분이 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한동훈 저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그랬는가 물어봤더라고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맞다 그렇게 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정대 회의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각 개별의 의견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날 전반적인 것은 대통령실에는 왜 이런 변고가 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마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 걸로 압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 회의 때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탄핵 소추, 내란 특검 수사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내지 대책 마련도 논의하려고 한 것이 맞습니까? 논의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뭐 대책이라는 게 그 전날 계엄 선포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저희가 뭘 대책을 논의하고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 당시 회의 참석자들 발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증인 특검에서 조사 받으시면서 박성재 장관이 12월 4일 회의 당시 작성한 수첩 내용 제시 받아서 확인하셨었죠? 기억나시죠? 그거 수첩 내용 보여주면서 물었지 못 않습니까? 봤습니다. 아니 조사 받으시면서 못 봤습니다. 조서에 이렇게 남겨서 증인께서 다 보고 열람하시고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못 봤- 차회 증인으로 나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 기억엔 지금. 예. 예. 그 해당 수첩에 잠시 예.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 수첩에 중도 임기 중단 X, 그다음 사퇴, 탄핵, 특검 수사, 이 괄호하고 내란이라고 이 박성재 장관이 메모한 내용이 있어요. 방기선 실장 뭐 메모인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아니, 이게 납니다. 박성재 장관 그 근데 방기선 실장 얘기도 물어볼 겁니다. 박성재 예, 예. 장관 것도 봤는지는 제 예.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근데 이게 이 조서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은 증인이 보신 게 맞아가지고 그럼요. 예. 네. 좀 이제 신중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 그 앞에 답변을 하셨을 때 그 회의 당시에 발언 중에 기억나는 게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그 조서에 제가 한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도 기억나시는 걸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도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 상황상 예. 이게 지금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그게 해제되고 이런 사실 뭐 전국에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모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대해서 논의를 뭐 1시간 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1시간 반이라 봐야 모임분들이 여러분이 돼서 한 번씩 잠깐씩만 얘기해도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가 이제 제 기억 속에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뭐 본인이 말렸다든지 또 전혀 모르고 있었다든지 그런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그런 기억은 제가 정확히 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이라든지 또 장관 어느 분이라든지 이런 사실 뭐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 경황이 없을 정도니까요. 정확히 저한테 기억해 달라 하시는 거는 뭐 좀 참석자는 사실은 뭐 당정대가 뭐 이 회의 말고 다른 당정계도 있으면 뭐 혼동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는 게 뭐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정확한 그것을 어느 분이 이런 말 했다 이렇게 그런 할 걸 수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고 예. 어떤 이야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주의 깊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럼 기억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됐냐? 다들 뭐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께 그날 몇 시에 대통령실에
복귀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 그래서 더 못 말렸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전후 사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실이 당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대통령 실장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뭐라고 할까 해명 내지는 본인의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거 그거를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지금 앞에 답변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회의 끝나고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면담을 요구했다는 거는 뭔가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직접 아니면 대통령이 뭘 요구나 요청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면담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담해서 뉴스는 뉴스고 네. 사실은 그 자리에 증인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뉴스에 나온 거랑.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중진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겁니까? 중진 의원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그 실장 이하 저까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또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네. 저희는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저희 수가 못 없어서.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회의 면담 말씀 네, 면담 자리에 저희 저희는 면담을 묻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갔습니다. 예. 면담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12월 4일 회의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면담까지 가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뭔가가 답변이 좀 뭐 맞는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중진 의원들이다 보니까 정치 오래 하셨고 그분들도 계엄에 대해서 의아보다 더 강한 그런 뭐 불만까지도 갖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다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추측해서 추측을 말씀드리고 보고 들은 내용 왜냐하면 뭐 계속 무슨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면담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건 추측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기는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면담이 되면 사실 증인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시기에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요, 그날 바로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전화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증인과 무관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면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증인도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주의 깊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증인이 기억을 왜 하는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왜 제일 계엄을 컸습니다. 예. 일단 물어보시죠. 30방 좀 다시 좀 묻겠습니다. 증인 좀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또 한번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탄핵 소추, 내란 특검 수사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내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이 맞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시 대답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플랜을 짜자 이런 것은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그런 걱정들은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탄핵 들어올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야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증인이 이제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은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아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술하시는 취지가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면 맞을 거다. 그때 기억이 더 네. 생생하다. 이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네. 여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잠깐만.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재판장님. 하셨냐면은 재판장님 자꾸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증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현재 상태에서 기억이 나는 대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건 그것이 유도신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증인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증인 신문이라는 건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것이 맞느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서를 제시할 수 없어가지고 기억 환기를 못 시켜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조서에 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상 질문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특검에서 그게 조사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유도신문이 되겠지만 이건 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먼저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유도신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유도신문이라고 진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서 내용을 그냥 쭉 이렇게 뭐 이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유도신문이 되겠지만 조서 자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이 현재 기억나는 상태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증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답을 조사받을 적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자체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증인 아까 그 제 질문도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거라서 다시 질문 드렸고 방금 대답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그런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셨었어요. 맞습니까? 그 목적이라는 말은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변호사께서 일을 하시니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을 기억나시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 자체가 뭐 당연한 걸 전제를 깔고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기억은 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항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 증인 아까 수첩 얘기했을 때 방기선 실장 수첩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사 받으시면서 이 수첩 내용 촬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시 받으신 건 맞죠? 네, 아 그게 근데 방기선 실장 작성 수첩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네. 조사 내용 보면 이제 방기선 실장 수첩 같은 거 제시된 적은 없고요. 제시는 이제 박성재 장관 압수물인 수첩을 제시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착오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첩이라는 거를 제시 받으신 건 맞다, 그렇죠? 이 사진 찍혀 있는 건 이렇게. 예, 한 장짜리인가?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33번 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이제 수첩 얘기인데요. 이거 제시를 못 해드려갖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말씀드린 수첩에 이제 메모가 돼 있습니다. 중도 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가로 내란 이렇게 기재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본인이 메모하신 건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논의하셨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예. 누가 발언을 해서 작성한 건지, 아니면 그 작성 그 소지 그 수첩의 소유자가 박성재 장관이면 그분이 자기 생각을 썼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전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의 임기가 중도에 중단되면 안 되므로 윤석열이 사퇴하거나 탄핵되거나 내란 특검 수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 내란 특검에서 조사 받으시면서 본인 휴대전화 임의로 제출하셨죠? 변호사 통해서.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저 뜻인가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걸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제가 특정해서 할 정도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말했는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가 많으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건데 그런 대화 주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기억이 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피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가족과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니까 네. 2024년 12월 4일 06시 36분입니다. 아침 이제 06시 36분 뭐라고 보내시냐면은 탄핵 발의 곧이라고 보내시고 오전 10시 17분경 정신 차리고 수습해야지. 그리고 오전 11시 43분경 조기 대선은 막아야 해라는 메시지 전송하신 기억 있으시죠? 예, 따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인 역시 사퇴, 탄핵, 내란 특검 수사 등으로 윤석열의 임기가 중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계엄 하신 거에 대해서 당황해했고요. 그리고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하셔서는 안 될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직책이 정무수석이었고 또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던 바로 그 다음날 상황 하에서는 가족들에게 그러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증인이 조기 대선은 막아야 해라고 가족한테 보내셨잖아요. 이 네. 12월 4일 네. 회의 전에. 네. 그 증인도 윤석열 임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니요,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언론에서는 막 대통령 뭐 끌어내려야 된다 막 그러니까 네, 다음 질문 그런 하시죠. 정도 네. 생각이었습니다. 예, 37형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서 탄핵 등 윤석열의 중도 임기 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논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용을 제가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네, 답변을 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네. 증인은 특검 조사 당시에 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매우 정확한 사람이므로 방기선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 참석했던 방기선은 이거 경찰관들, 수사관들이 똑같이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방기선은 특검 조사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탄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탄핵은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으며 하야 탄핵으로 인한 임기 중단은 없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논의라고 저는 생각할 만한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느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내용이 정확하게 그렇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을 정치 오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중진들이니까 우려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있다면 그럴 정도 우려겠지. 그게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거 똘똘 뭉쳐서 이걸 막자 그런 내용은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탄핵은 막아야 한다. 제가 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논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는 없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집중해서 들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12월 4일 회의 이후인 같은 날 23시 04분경 기자로부터 그 텔레그램입니다. 오늘 윤석열 한동훈 중진 회동에서 탄핵 결사 반대 단일 대오, 탄핵 응하면 정권 넘겨주는 꼴이라는데 공감대, 한동훈도 동의. 이게 맞습니까, 수석님?
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받으신 기억 있으시죠? 네. 이에 대해서 증인이 부분적으로 맞다라는 취지로 응답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부분적으로 맞다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비슷하단지 뭐 그랬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언론에 전부 다 그 회동에 대한 내용이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나와 있던 겁니다. 아니 언론에 나오는 게 증인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언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언론 기자가 지금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걸 100% 맞다고 못 해주지 않습니까? 서시비형입니다. 박성재의 수첩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보셨었습니다. 보셨는데 기억 안 나실 텐데 이 수사관도 물어봤었습니다. 그 당의 컨센서스는 계엄의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 그러한 이유, 불가피성의 설명이 중요, 금일 자정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걸 본 거요? 네. 예, 본 기억은 있습니다. 당시 12월 4일 회의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론 구성을 해서 당의 컨센서스를 정해야 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논의도 이루어진 것이 맞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필요, 불가피성에 대해서 논리 구성을 잘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라는 말이 당 측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수사 과정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니까 예,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런 비슷한 기억이 납니다. 예. 그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의 설명과 관련해 갖고 어떠한 내용의 자료 내지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일 자정 보고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보고서 작성해서 윤석열한테 보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방기선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 이유에 대해 논리 구성을 잘해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방기선이 진술했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정에 또 보고한데 제가 참석한 적도 기억이 없고요. 네. 그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당정대 회동 같은 거에 대해서는 현안이 있는 게 아니면은 대수비 때나 되어서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당정대 회의 결과가 일반 통상적인 경우에요. 당정대 회의가 있었을 때 네. 대통령께 보고되는 절차요. 그 절차는 없습니다. 네, 언제 보고되는 건가요, 대통령께? 그 자체가 보고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어떤 파트가 나오면 네. 그거는 대수비 때 말씀을 드리죠. 당정대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대수비 때 그러면 그 당정대 관련 보고는 누가 합니까? 수석들이 합니다. 자기 분야는. 아, 수석들이요. 네, 예. 자기 경제는 경제가 하고요. 그럼 증인은 12월 4일 이 회의요. 지금 얘기하는 12월 4일 이 회의의 결과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47항입니다. 당정대 회의 직후에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가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하고 면담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12월 4일) 예, 12월 4일 회의 직후에요. 이제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가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 면담. 그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세 분이었는지 뭐 추가로 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 등이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하고 면담한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 해당 면담과 관련해서 정무수석으로서 증인이 뭐 역할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하신 거니까요. 들이 이제 하신 거니까요. 이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법률비서관 한정화가 삼청동 안정가옥에서 모임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예. 이후에 언론 보고 아셨습니까? 예. 증인 이것도 증인 통화 목록 경찰이 조사 받으면서 제시 받으셨던 건데요. 통화 목록. 네네네. 증인은 이 안가 회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삼청동 네. 안정가옥 모임. 증인은 안가 회동 직후인 같은 날 20시 45분경 김주현으로부터 전화 받아서 통화하신 기억 있으시죠? 기억은 없는데 그때 제시해서 보고 그렇구나 했습니다. 예. 그때 김주현이 증인한테 왜 전화했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냥 아마 걱정 전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경호는 같은 날 밤 10시경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해가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확정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하여튼 이제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으시냐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당론 확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다음날 의총을 해서 당론 확정했다는 사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2월 4일 밤 10시 정도에 비상의원 총회 소집했고요. 언론 기사를 보면 이길 그러니까 12월 5일 새벽 1시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확정했다고 언론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럼 뭐 맞겠죠. 예. 증인 정무수석이시잖아요. 네네. 이걸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게 사실입니까? 뭐 제가 사실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를 못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증인 통화 목록인데요. 증인 추경호가 비상의원총회 개최하기 직전인 같은 날 21시 46분경 증인이 추경호한테 전화 걸어서 추경호하고 통화한 사실 있으시죠? 그때 조사 당시에 제시하셔서 그 내용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때 증인 왜 추경호한테 전화했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뭐 별 내용 없었어. 근데 짧았을 겁니다. 하여튼 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아서 한 것도 있고요. 기억 안 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작은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내용 상세 내용은. 50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탄핵 반대, 계엄 정당화 논리 구성 등 12월 4일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시죠. 예. 뭐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의원총회 분위기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특검에서 조사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참석한 당정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러한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사실일 겁니다. 네. 이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증인은 다음 날 12월 5일 07시 26분경 한동훈으로부터 메시지 받으신 거예요. 어제 대통령 인식은 아직도 상식과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담화하면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일이 얼마나 당에 심각한 타격인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고 한동훈한테 오늘 담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직후에 내용이 애매한 담화는 오히려 구걸로 보일 수 있고 표결유 하셔야 하는데 먼저 해버리면 탄핵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낸 사실 있으시죠?
문자 메시지 내용 보면 한동훈이 12월 4일 회의 당시에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 입장이었다가 윤석열과 면담한 이후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입장이 변경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생각까지 예.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요. 요거는 이제 증인이 정무수석이고 소통을 하시니까 네. 느낌적으로 이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돌아섰다 이런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느낌이나. 아니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뭐 한동훈 대표는 뭐 계엄 당일 표결에도 바로 가서 반대하셨던 분인데 지금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불참해서 부결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네. 증인 휴대전화에서 요거 참 네, 이건 뭐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원본을 요구하시니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참고 자료인 거예요? 어떤 건가요? 전국 참고 자료 말고 추가로 더 있습니다. 증인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제 제시했던 건데요. 파일 제목이 이제 문건입니다. 근데 파일 제목이 2024 12월 10일 그러니까 2024 1211 아마 날짜 같아요. 2024 12월 10일 같고요. 뒤에 150426.jpg라는 이제 문건인데요. 이 증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예. 그 증인 혹시 이 문건 기억하세요? 그때 제시 받았던 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세요? 아마 그 시나리오 그거는 기억합니다만 네? 시나리오 전국 상황 대응 전국 참고 자료 그거요. 네, 예. 이거는 그러면 그럼 이 문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문건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문건 기억나시나 봐주세요. 예. 그 문건에 나중에 제시해드릴게요. 저희 차후에 나오시면은 그때 제시하겠습니다. 그 문건이 누가 작성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증인 휴대전화에서 나온 건데요.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민주당의 조처에 강한 반발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음 단락에 1년 사태에 여당 대표 사퇴는 당연한데 한 대표의 사퇴 여론 조성, 여러 최고위원 사퇴로 한 대표 물러가도록 이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그럼 당시에 이 한동훈 대표 몰아내려고 뭔가 이 전략을 구상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63번 묻겠습니다. 1차 표결 이후에 한동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공공연히 밝혔고 이후 실시한 12월 14일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서 가결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한동훈이 12월 16일 당대표에서 사퇴했고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된 권성동이 12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라는 의견 언론에 밝힌 사실 알고 있으시죠? 뭐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정무수석인 증인은 그 새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대행인 권성동하고 사전에 이제 권성동이 그러한 발표할 때 미리 사전에 소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무수석이시니까는 권성동하고 자주 소통하셨지 않습니까? 자주 소통 안 했습니다. 그 추경호 때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 계엄 이후와 이전 상황은 저희 대통령실의 업무 자체가 거의 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추경호가 그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2024년 11월경에 11월에 비상계엄 한 달 전입니다. 네. 11월경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각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개최해서 12월 내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뭐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네. 당시는 추경호하고 증인이 그런 내용에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일부 의견 나눈 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증인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예. 67항 묻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소추돼서 12월 14일부터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했죠. 네. 증인은 당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이미 종료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 알고 있으시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권성동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대통령실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까? 저희는 입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70항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 여야당이 각자 후보자 추천해서 12월 내로 선출하기로 합의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서부터 연결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이.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왜 그러냐면은 증인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까 제가 69항입니다. 권성동이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했는데 당시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었냐 했을 때 증인께서 수사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입장이 같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야당하고 여당 간에 예. 그래서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근데 입장은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거지. 예. 뭐 입장은 전 모르겠습니다. 예. 입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돼야 예, 입장이 알겠습니다. 있는 거지. 그럼 70이랑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한덕수가 12월 26일경 국회가 이제 선출하려고 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임명 거부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당시 한덕수가 대국민 담화로 이제 그런 임명 거부를 했는데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증인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하고 한덕수가 어떤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증인이 아시는 건 전혀 없습니까? 예. 결국은 12월 4일 회의 내용에 따라서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말 그대로 단일 대오로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12월 4일에 너무 우리가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세종시 시민에게 혜택 주는 치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증인은 이제 한덕수가 탄핵 소추돼서 최상목이 12월 27일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최상목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 조한창 두 명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도 마은혁과 관련해서는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 거부했는데 알고 있으시죠? 당시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기 전에 증인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하고 어떤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자 비서실장 정진석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 표명한 사실이 있죠. 사의 표명은 뭐 그 전에서부터 돼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한 것이 사의 표명한 계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서부터 저희는
한덕수 대행 계실 때부터 사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 되니까 또 사의 표명한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추가 질문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 보면 최상목이 정계선하고 조한창을 임명해 버리니까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매우 불편해하고 항의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일괄 사의 표명했다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지 못한 거를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증인도 사의 표명했습니까? 일괄입니다. 80평 생략하겠습니다. 최상목은 자신이 일일이 수석 비서관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의를 만료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저와 함께 전화한 거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도 전화 받으셨어요? 사의 만료하는 전화 받으셨어요? 저와 함께 전화해서는 전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의 만료하는 전화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무렵에 최상목하고 정진석 두 사람 사이는 어땠습니까? 두 분 사이를 제가 어떻게 왜냐면 불화설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네. 불쾌해서 불화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서요. 네. 증인이 대언론 담당이시기도 하잖아요. 언론 담당 홍보수석이 합니다. 그 여론 담당도 하시니까. 여론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무적인 제가 보고서도 있다고 말씀드릴 건데 여론이나 언론이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직접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 외람 때입니다마는 저희 대통령실이 거의 와해돼서 무슨 뭐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03-1번을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요것도 지금 제시는 못 해드리는데 증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건데요. 1일 정무 상황 보고 문건 기억나시죠? 그런 제목은 있습니다. 예, 1일 네. 정무 상황 보고. 증인이 아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는 대통령실이 뭐 와해됐다 하셨는데 증인이 이미 제출하신 자료 보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정무 1일 상황 보고라고 해서 민주당의 동향, 국민의힘의 동향,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계속 보고하고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들은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일 예. 격일이나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 거에 예.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건 생산한 건 맞잖아요. 그거는 그 담당 행정관이 있으니까 예. 늘 생성을 그냥 하는 거죠. 예. 그 언론에서 나오는 예. 거 취합해서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무슨 상황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한대행학계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활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일 정무 상황 보고라는 그 문건 언제 누가 생산하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잘라 물어보겠습니다. 네. 언제 누가 생산하는 문건입니까? 일일 정무 상황 보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하니까 근데 담당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고 증인이 먼저 보고 받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이제 그 보고 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보고하십니까? 뭐 제가 비서실장님께 내용 보고할 때도 있고요. 예. 또 늘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예. 누구한테 그래서 보고하시냐고요? 그냥 제가 그냥 보고 쳐놓고 뭐 그런 그러니까 증인이 비서실장한테 그리고 보고 그게 그렇게 장기간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 증인 휴대폰에서 확보된 게 네.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일 정무 상황 보고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증인이 뭐 탄핵되고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아주 정밀해요. 이게 한두 장짜리도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해서 누구한테 보고하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은 비서실장께 하는 거고요. 비서실장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예.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뭐 몇 건을 받아서 몇 건을 했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리고 3월 달까지 했다 그러시는데 예.
저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아 죄송합니다. 4월까지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착각해 4월까지도 지금 확보돼 있거든요. 예.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진행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행되는 게 없다가 자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증인 저기 저희가 확보한 1일 정무 상황 보고가 4월 11일 것까지 있어요. 4월 11일 것만 말씀드리면은 잠깐만 이게 지금 증거로 제출된 건가요? 증거 신청할 겁니다 오늘. 증거를 앞으로 제출. 예, 제출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중간에 몇 건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제가 이 사건과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게 제가 지금 네. 추가 증거로 내려고 하는 게 2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지금 8건인데 이 제가 우리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만 지금 추려 왔고요. 네. 우리 사건과 이 헌법재판관 관련된 현안이 없는 것들까지 하면은 20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게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건과 관련이 있다고 봐서 갖고 온 게 첫 번째 게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생산된 거, 2025년 2월 27일 목요일에 생산된 거 이렇게 이틀 단위로 지금 돼 있고요. 네. 이게 지금 탄핵돼서 이 권한 대행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예. 한 2달간에 걸쳐서 한 20번 정도 예. 상황 보고서가 그게 있었다는 발견된 말씀이죠. 것만 그거죠. 증인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아니요, 통해서 뭐 살아난 하면은 것만. 제가 예. 다 하지 어떤 예. 건 뭐 넣고 빼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그것이 그 언론에 나온 거 말고 다른 거를 만든 것도 있나요? 여기 국회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25년 3월 10일 월요일 겁니다. 여기서 목차를 말씀드려 볼게요. 3월 11일 화 주요 일정 그리고 밑에 네모로 국회 여야 회동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공수처장 고발 의대 증원 그 밑에 민주당 등 최고위 비상의총 내란 진상조사단 민주당 정무위원 민생행보 그다음 정책 기타의 민생경제점검회의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하셨는지도 다 써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 점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일 텐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 하신 거 다 적어놓고 보고하시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 맨 마지막에 또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번 주 몇 프로 각 정당별 지지 몇 프로 그거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거 이게 전부 다 증인이 언론에 한 게 나온 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정무실이라고 돼 있는 아니요. 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다. 아니요 여론조사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네,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을 제 말은 무슨 일을 안 하신 것처럼 하는데 안 왔다는 거는요. 예. 저는 검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관들이 그 정도 전국 상황 돌아가는 거 특히 언론에 난 거라든지 여론조사 발표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정무수석이 아직은 사표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예, 정도도 안 여기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증인은? 예? 관련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한 겁니까? 아니요, 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실수비를 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매일같이 그걸 보고 받으면 또 보고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무 상황 보고를 가지고서 실수비 대수비 때 들어가서 보고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대수비는 안 했고요. 예, 대수비는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실수비 때 들어가서 이 내용 보고하신 걸로 요 내용 이해하면 그대로 됩니까? 보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거는 예. 했겠죠. 예, 실수비 때 보고하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증인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신문상 넘어갈 건데요. 이건 25년 2월 27일 1일 정무 상황 보고인데요. 여기 정책 기타란에 보면은 여기도 대통령 권한 대행 써가지고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개최, 미 관세 조치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점검 및 중소기업 체감할 수 있는 수출 대책 마련 등 당부. 그 밑에 많아요 내용. 너무 많아 생략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하시던 업무를 보좌를 하시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에서 보내줍니다. 예, 비서실로.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실에서
보내줍니다 저희한테. 예. 그걸 거기다 그냥 삽입하는 거죠. 저희가 그 지금 권한 대행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체크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내주는 거잖아요. 비서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다음 그렇게 요거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 기타란에 대통령 권한 대행 밑에 란인데요. 이 참 답답하네요 여기. 정말 임플란트가 진짜 25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25만 원. 헌법재판소 항목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등 일부 인용 결정.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등 부분은 각하 결정하고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구인체제 복원위에 마은혁 재판관 조속 임명 촉구 기자회견. 국힘 헌법 헌재 판단 유감 민주당 단독 추천 마은영 후보자 임명 안돼 등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결정 수용 및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 촉구 이런 내용도 기재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이 실수비에 보고가 됐던 거죠. 파악하셔가지고. 실수비에 보고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통상적인 계엄 이후에 대행 체제로다 가고 나서부터 우리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아마 그 비서관들이 저에게 알고 있으라고 해준 정도에 불과한 거로 저는 생각하지. 그거 가지고 저희가 무슨 언론에 나온 수준 가지고 대통령실이 무슨 계획을 하거나 뭘 도모하거나 할 수는 없는. 그 실수비 회의를 할 때 저런 자료들은 미리 다 배포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만 이렇게 뭐 자료 들고 들어가서 이야기 회의할 때 실수비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실수비인데요. 매일 아침에 실수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수석별로 간단하게 요지만 정리해서 요지만 그 자료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일 보고 양식이 있으면 그걸 이제 다 회람하듯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 중에 일부분 발췌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료를 예. 일일 보고는 저희 정무수석실에서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수비는 제가 이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할 때 실수비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일 상황 보고라고 하시는 그 자료는 정무수석실은 정무수석실별로, 경제는 경제별로, 사회는 사회별로 다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일요일 날. 그걸 자료를 그대로 다 보고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네. 일단 자료를 만들었지만 회람을 안 하고 그냥 그중에 발췌해서 자료를 만든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대수비 할 때 그 매일매일 우리가 했던 거를 갖다 그대로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수비 끝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만 대통령께 하는 것처럼 저희 정무수석실은 정무수석실끼리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실수비 들어가는 날 그날 가서 필요한 거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일 보고 양식으로 작성된 서류들은 사실 증인한테 보고하기 위한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증인 그 아까 실수비 아까 제가 초반에 신문 때 여쭤본 게 매일 오전 8시경 실시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있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아침 티타임 하고요. 네. 주로 대변인이 예. 내외신 포함해서 모든 그 언론 동향을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요약 복사해가지고 와갖고 그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매일 오전 8시에 있는 겁니까? 뭐 거의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8시에 그 회의라기보다 하여튼 티타임이라고 티타임? 우리는 합니다. 예. 시간은 어느 정도? 뭐 1시간 내에 끝납니다.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수석들입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건가요? 매일 합니다. 매일은 지금 특별하지 않으면.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그 티타임이 있었습니까? 12.3 계엄 이후에
아침에 일찍 안 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실장께서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빈도수는 매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시간은 아니 매일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잠깐 정도로 한 뭐 열흘 정도만 뭐 열흘 정도 그 정도 매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헐적으로 그냥 하셨습니다. 시간도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안 하고. 근데 뭐 내용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공유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다 동일한 건데 시간 8시가 아니고 특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빈도수도 매일은 아니고 뭐 그때 하는 식으로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럼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는 계속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마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다고요? 안 하셨습니다. 예, 83번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전자문서인 정부 인사 발령안을 결재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수신된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정부 인사 발령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내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아 가지고 최상목이 부득이 수기 문서로 인사 발령안 결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예, 84항입니다. 이걸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참고자료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지금 하는 건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음 기회를 하시면 뭐 차후에 말씀하세요. 네네. 예. 그게 낫지 예,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뭐 문서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게 더 예, 신문이 맞습니다. 빠를 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정인께서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뭐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죠. 제가 일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인께서 여러 가지 이제 선결적으로 뭔가를 좀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가 문제인데 뭐 준비 절차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을 내시면 저희가 재판부에서 서면을 보고 그냥 결정된 내용을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뭐 정인신문 일단 뭐 처음 하긴 하는데 다른 정인신문도 뭐 상당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일을 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냥 의견서를 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결정을 한 다음에 다음 기일에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렇게 정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정할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서면에 나온 내용들하고 또 추가로 내실 서면들 저희가 다 검토한 다음에 재판부 입장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음 길에 고지해드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괜찮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려면 서면을 좀 일찍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다음 길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음 길은 네, 오늘은 이제 중법정이라서 자리가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법정에서 제가 진행할 예정이라서 오늘보다는 좀 자리 등이 덜 불편할 걸로 보입니다. 3월 6일 날 지금 저희가 재판을 할 예정이고요. 재판장님, 저희 그런 추가 증거를 좀 신청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시죠. 예, 네네. 예. 네, 뭐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영장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국 참고 자료 등도 지금 이제 추가 내시는 거고요. 네, 이거 한번 보시고 뭐 의견을 주시죠. 의견 주시면 거기 맞춰서 다음 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거 신청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증거 의견 등은 다음 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월 6일 10시에 대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나오신 정의께서 한 번 더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오전에 어떠신가요? 네. 오전에 홍채로 그냥 한번 더 진행을 하고 반대 신문까지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최성룡을 다시 부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후도 뭐 한 명 불러도 빠듯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성룡 의대 저희 신문상 작성됐는데 페이지 수가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정도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저기 변호인 측에서 공초로 증인 반대 신문상이 많으시면 오전 오후 바꾸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의견 주시죠. 아마 오후에 홍초로 한 번 더 나오신 게 어떠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증인 신문 중이기 때문에 증인 다른 증인을 물어보고 또 하는 건 예,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 보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저희 신문상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했으니까는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아마 3월 6일 날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오전에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후까지 좀 더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3월 6일 10시에 대법정입니다. 네. 417호 대법정에 나오시는 거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판부 연락하시면 뭐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3월 6일 오전 10시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할 텐데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은 오후까지도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최성룡 증인을 오후 증인으로 해서 소환을 하겠습니다. 소환을 하고 뭐 한 3시쯤 소환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 와서 기다리게 하기도 저희 좀 그래서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견 없으시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